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. 우선은 틀린 문제는 감점이 있나요? 우리 다 알고 있죠? 감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맞추면 점수,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빵점인데 틀리면 마이너스 점수. 그러니까 이 감점 부분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선지가 5개 있는데 한 2-3개 날렸다. 그럼 저는 당연히 마킹해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야? 시간이 없어서 접근 못한 문제. 그거는 내버려 두셔야 된다. 이건 기본입니다. 그 다음에 영역별 과락이 있냐? 과락이 있다는 내용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. 어차피 지금 이거는 예전에 언수, 추, 시각적 사고 4가지 영역이 있을 때는 좀 고려 대상이 되는 파트인데 어차피 2개밖에 없으니까 한 영역 말아먹으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 될 거고요. 교재 난이도와 실제 기출 난이도 크게 차이가 있네요. 대부분의 후기가 교재보다 쉽거나 비슷하다. 근데 쉽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문제집들을 보면 저 위포터서도 간혹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문제. 그러니까 야 이거 틀려!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거 실전에서 안 나오고 물론 좀 어려운 문제, 그러니까 멋진 문제가 나오긴 해요. 그러니까 이번에 기출 나왔던 것도 멋있던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건물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뭐 층별로 이렇게 쭉쭉 나누는데 이번에는 대관람차로 나왔어. 그럼 대관람차가 여기는 한 층, 여기 2개, 여기 3개, 여기 2개,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기 층을 2, 3, 4, 5, 5개 층을 옛날에는 그냥 단순 아파트로 준 걸 이렇게 대관람차라는 기준으로 문제를 변경시켰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, 그러니까 신선하고 좋은 문제죠. 그러니까 그냥 틀려.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는 5층짜리 빌딩을 갑자기 막 10층으로 나누는 문제가 실전에서 안 나오고 5층짜리 건물을 대관람차로 바꿔가지고 나하고 위아래는 안 보이고 위만 보이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잡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가 멋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확인하는 문제고 항상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또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기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. 그러면 출제자들이 어떻게 바꾸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변 소음은 이제 안 들려요. 그래서 그 면접 응시자들끼리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집중해서 문제 풀 수 있고 당연히 감독관의 목소리는 들립니다. 모니터 터치해도 되나요? 예전에는요 이게 좀 난처했어. 처음은 어떤 감독관은 이거 뭐 손으로 찝는 거 허용했고 어디도 허용 안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요즘은 이제 모니터 터치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다 펜으로 표기하고 이런 건 안 될 거예요. 그런데 좀 터치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저 감독관이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. 이거는 좀 중요해. 볼펜이 여러 개 써도 되냐? 여러 개 써도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인강 풀다 보면 예를 들어 기본 구조가 잡혀 있어. 기본 구조가 예를 들어 ABC가 잡혀져 있는데 얘하고 얘는 확정인데 얘는 지금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지. 그럼 제가 인강 풀 때 자 얘가 뭐 딸기 먹을 때 그 다음에 요거를 색깔을 바꿔서 이번에는 얘가 바나나 먹을 때 왜냐 이 빨간색 상황과 파란색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같은 색깔로 표기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건 추리 파트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. 뭐 3개까지 더 가면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도 더 시간 걸려. 그러니까 2개 정도 충분하니까 저는 색펜을 활용해 가지고 각자 문제를 풀 때 그래야지 빨리빨리 케이스가 눈에 들어오잖아요. 그런 소소한 팁 정도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모니터 큰 것이 유리한가? 한도 끝도 없이 커지면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을 것 같고요. 후기들을 보면 15인치 정도면 하나에 다 문제 푸는데 뭐 무리는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한 그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저 모니터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듀얼 모니터. 이게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건데 이거 결론은 안 돼요. 말들이 많은데 감독관 입장에서는 더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나로 봐야지 2개 모니터면은 이게 뭐 치팅도 좀 있을 수 있고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괜히 또 모니터 하나 더 사지 맙시다. 그 정도로 그런 추가 투자하지 말고 스탠드는 사용 가능하죠. 그쵸? 이 정도는 가능하고 오류가 나면은 감독관이 혜택을 줘요. 그러니까 막 딜레이 됐으면 그 기간만큼 시간 주니까 혹여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우리 그러잖아. 갑자기 막 하다가 그 예민한 친구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좀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. 시험은 기세예요.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또 여러분들 많이 묻는 질문들이고요. 그리고
이게 스터디 카페에서 볼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잖아. 그러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랩에서 연구실 같은 데서 보다 또 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집에서 왔으면 좋겠고 그 기숙사나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시험을 보셔야 심적으로도 편하니까 그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. 와이파이가 가끔가다 끊기면은 또 아까 말한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희 학원도 뭐 가끔가다 끊길 때가 있더라고. 그래서 저는 좀 유선망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럼 끊기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시험 환경 구축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.